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제 벌어진 켄터키, 버지니아, 그리고 미시시피 주의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승세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켄터키, 버지니아주는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주인데 켄터키 거버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버지니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 대선 꼭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현재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3개주 선거는 폴링이라든가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 결과고 또 표 분석을 통해서 내년 선거의 예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선거였다 하는 점에서 전국의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이 켄터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선거에서 30%나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주인데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나 어제 민주당 후보가 0.4% 극소수지만은 다수 득표를 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후보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투표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켄터키주는 보수주의의 그 민심의 향배가 특히 서버번 지역의 그 표가 크게 민주당 쪽으로 향했다는 것은 공화당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의회 선거 상원, 하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의 아성 지역인데 20년 만에 민주당에게 공화당이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3개주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예시하는 민심의 동향은 어떤 것인지 이 결과로 미루어본 내년도 선거의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무수하게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대별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국적인 지지도는 여전히 시원치가 않습니다. 계속되는 그 탄핵조사라든가 스캔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표밭, 그 남부주라든가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지지가 강합니다. 고로 중서부를 비롯한 스윙 스테이트, 이것이 결국 내년도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와 맞상태를 한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바이든, 워런, 샌더스가 모두 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키 배틀 스테이트 6개 주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은 내년도 대선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는 완벽한 예상이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켄터키주의 거버너 선거, 민주당의 어터니 제너럴인 앤디 비쉐어가 어젯밤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거버너인 맷 비빈에게 0.4% 비록 극소수의 표차이지만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빈 주지사는 패배를 시인하지 않아서 결국 리카운트에 들어갈 가능성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결과에 관계없이 희색이 만면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2016년도 선거에서 이 지역에서 30%나 이겼던 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투표일 하루 전날 현지에 와서 아주 열렬하게 지원 공세를 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로 켄터키의 선거 결과는 내년 선거의 예상 결과치고 나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겠다라고까지 설득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일주일 전에 버스로 대부대를 이끌고 와서 유세를 벌였고 그리고 리퍼블리칸 거버너 어소시에이션에서 큰 돈을 마련해서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전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지니아 선거, 상하원 의회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상원, 하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일종의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화당 부시를 선출했었고 2009년도에 공화당 가버너를 선출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가버너도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미시시피 가버너 선거, 공화당에게 유일한 낭보입니다. 미시시피주는 딥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공화당 보수주입니다. 미시시피의 루테넌트 가버너 테이트 리브스가 민주당의 어터니 제너럴인 짐 후드를 눌러 이겼습니다. 53대 46 큰 표차였습니다. 역시 트럼프와 펜스가 미시시피 현지에 내려와서 대대적인 유세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가버너와 의회가 재구성됨에 따라서 이 주들 내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쟁이 이제 계속이 됩니다. 건 컨트롤 문제, 미니멈 웨이지, 그리고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인데 다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좀 깨름직하게 느끼는 사정이 있는데 우선 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서 모두 서버브 지역이 진보화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반 트럼프 정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주가 민주당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 이것이 이유가 뭐냐? 트럼프에 대한 질책이냐? 정책에 대한 비호감도냐? 후보 개인에 대한 비인기도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브 지역의 변화, 반 트럼프 정서의 발견, 이것은 내년도 대선을 위해서 썩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반 트럼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제 선랜드 EU 대사의 말바꾸기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를 이제 궁지에 빠뜨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사람이고 그에게 정치 흥금까지 바친 인물인데 어제 유크레인 스캔들에서는 트럼프가 조건부로 군사 원조 기금을 사용했다라고 반 트럼프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 Real Clear Politic이 소개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폴링인데 바이든 대 트럼프 56대 39, 워런 대 트럼프 55대 40, 샌더스 대 트럼프 55대 41 모두가 민주당 후보가 승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주요 6개 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이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6개 주는 미시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인데 트럼프가 미시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지에서 아주 만만치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또다시 중서부 지역 또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기면은 그의 재선은 성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에게는 또 하나의 공포거리가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맞는 것이냐, 틀릴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2016년도 선거 시에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질 것이다 라고 나왔고 그래서 타임 매거진이 표지에서 그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다 하면서 멜트다운이라고까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서부에서 승리를 했고 일렉토럴 칼리지 숫자에서 이겨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이 악몽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꼭 1년 남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4개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를 거뒀습니다. 켄터키, 버지니아, 뉴저지, 미시시피주에서 치러진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미시시피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는 앤디 베셜 민주당 후보가 49.2% 득표율을 얻어 현직 주지사인 매트 베빈 공화당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에서도 모두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선거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텃밭인 미시시피주에 실시된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인들이 마약 경단에 집단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때라며 멕시코 정부의 조직 소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몰몬 신자들은 멕시코에서 결혼식 참석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집단 사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여성 3명과 이들의 어린 자녀 6명이 사망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또 다른 5명의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멕시코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마약 카르텔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구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라며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페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의 도움을 환영하지만 멕시코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멕시코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지에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한 가운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어제 기후 변화 해결 방안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희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50개국 이상에서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보고서에서 인류가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 대체, 메탄과 그을음 등 기후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육류 섭취 축소, 생태계 복원 및 회복, 무탄소 경제 구축, 인구 증가의 안정화 등 6가지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며 지난 2017년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4일 유엔의 탈퇴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크레인 스캔들 핵심 인물로 알려진 골든 선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가 하원의 탄핵 조사 증언에서 유크레인 원조금의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탄핵 조사 증언 기록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선들랜드 대사와 커트 볼커 유크레인 특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선들랜드 대사는 지난 9월 1일 유크레인 정부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느냐에 미국의 군사 원조금이 달려있다고 예르마크 유크레인 대통령 수석 고문에게 말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든 일가에 대한 수사에 군사 원조금을 대가로 이용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에리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이 금주 내에 은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존슨 국장은 시카고 경찰에서 31년간 근무했으나 지금 은퇴하면 연금을 75% 정도만 받게 됩니다. 그의 현재 샐러리는 연봉 26만 달러입니다. 그의 조기 은퇴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건강 문제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이퍼빌 지역의 인종차별 사건이 이번 식당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금년 7월 가스스테이션에서의 Go Back to Your Country 사건이 있었고 백인 다수 학교에 등교하던 흑인 학생이 경찰에 의해 학생 신분 조사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부의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분만시 의료진의 실수로 뇌 손상을 입은 어린이와 가족에게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이 주어집니다. 옥팍 지역에 거주하는 5살 제랄드 살리는 옥팍 병원 의료진의 오류로 출생 시에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은 그에게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최고 47도, 최저 23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최고 32도, 최저 18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34도, 최저 27도. 토요일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고 43도, 최저 32도입니다.